네, 오늘 경제 이슈 알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소장님과 저희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먼저 주제부터 함께 자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최근에 로봇주들의 상승, 오늘 또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한 날이기도 하고요. 로봇주들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아닌지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로봇에 대한 성장성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러면 현재 로봇 시장에 대한 규모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로봇 하면은 그냥 대부분 협동 로봇만 알고 계시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는 지금 마켓츠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2022년 때 한 154억 달러 정도 됐는데 30년에 그 한 약 350달러 정도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을 제외를 하고 난 다음에 연평균 한 34% 정도 성장을 좀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2022년 당시 때 6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한 64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새로 부각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AI 로봇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AI 로봇 시장의 규모에는 2021년 956억 달러 정도 평가를 받았는데 네. 전체적으로 30년 때는 한 1847억 달러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네. 이만큼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용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청소기 이런 네네.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2023년 당시 때 그러니까 작년이죠. 42억 달러를 좀 책정을 했다 한다면은 2028년은 85억 달러로 대체적으로 그 로봇이 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 한다면은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이 많고 네.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좀 계속 부각받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협동 로봇도 중요하지만 산업용 로봇도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화나기라는 기업이 최근에 매출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통적인 그 산업용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부만 좀 따라가 준다 하면은 지금에 있는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좀 더 점프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용 로봇까지 각각 시장 상황과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또 주가가 중요하겠죠. 로봇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난달 2월이죠. 2월 달에는 그 로봇주가 별다른 흐름들을 보이지 맞아요.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정책이 좀 빨리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가 올라갔으면 하기 바랬는데 생각보다 정책은 나왔지만은 좀 반응 속도가 늦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2월 달에는 로봇주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3월 중순 그러니까 이달 중순 때부터 굉장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이제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게다가 최근에는 휴림 로봇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휴림 로봇에 대해서 최근에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았으니까 휴림 로봇도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휴림 로봇은 좀 그 외로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네. 상승을 했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로봇에 따른 이슈 때문에 상승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좀 그 휴림 로봇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휴림 로봇에 대해서는 방산 로봇과도 좀 연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체크를 확인을 해보시고 1분기 실적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대표적인 기업들을 봤을 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요 그 포인트로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 흐름에 따라 관련된 로봇주들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 함께 또 체크를 해봤는데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조정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지금 다시 상승 쪽으로 좀 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별로 이슈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 같이 전해드리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로봇 종목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좀 뒷받침이 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나오고 있을까요? 예, 그 지난 21일 때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때 산자부에서 이제 첨단 로봇 경제 TF 1차 회의를 좀 개최를 했었거든요. 1차 회의를 개최를 했었는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실증과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내용이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보면은 일단 그 이전에 성과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성과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조 로봇과 서비스 로봇 그리고 플랫폼 등의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로봇 쪽에. 근데 그 67개 정도의 핵심 기술을 제시를 했었는데, 과거에 네. 제시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난해 3월 달 때는 51개 과제 중에 20개 과제를 좀 완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올해 뭐 정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20개 이상의 과제를 좀 완료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속도전을 좀 펼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로봇주가 좀 이번 주엔 좀 미비하긴 하지만은 네. 재차 또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밖에 그 첨단 로봇 관련된 그 기술 개발 로드맵과 규제 혁신의 추진 실적 계획을 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줬는데 첨단 로봇 보급 확산 추진 방향들도 좀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작년에 그 12대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서 로봇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후속 조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열려 있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부 정책 모멘텀이 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상당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중간중간 저희가 함께 체크를 드렸는데요. 규제도 풀리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확산 소식까지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소식들도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뭐 모멘텀이 주가에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이 또 이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요즘 핫한 AI랑 결합되는 그런 로봇들도 좀 선보였던 것 같은데 이슈들도 같이 알려주세요. 최근에 좀 로봇주가 일제히 좀 상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유니버설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유니버설 로봇의 모회사가 이제 테라다인이거든요. 근데 이 테라다인이 엔비디아와 협력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크게 부각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타이틀 헤드라인을 봤을 때는 유니버설 로봇과 엔비디아 협력, 그러면서 네. 이제 로봇주로서 생각을 하면서 크게 좀 부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모기업의 테라다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니버설 로봇의 엔비디아와 그 애플리케이션 결합을 좀 부각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내용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아폴로에 탑재된 엔비디아의 제슨 AGX 올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첨단 로봇 8인식 경로계획과 운동 제어 라이브러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폴리 스코프 X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코봇에 대한 플랫폼을 세 가지를 좀 결합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네. 로봇주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 테라다인이라는 회사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라다인의 주력 사업은 로봇과 반도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로봇과 반도체고요. 네. 여기에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따른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 쪽 관련된 이슈도 나왔고 심지어 이 테라다인도 결국은 삼성과 연계점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에 굉장히 좀 호재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결국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는 지난주에 이제 오픈 AI와 그 피규어 합작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공개를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외적으로도 또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AI 테크놀로지 그루트를 또 공개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그 반도체만 좀 부각됐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됐었지만은 로봇에 관련된 다양한 좀 이벤트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휴머노이드 지금 그림 보시는 이 로봇에 대해서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네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의 발전적인 부분들을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도 제가 알기로는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좀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 피규어원에 대해서 오늘 모닝쇼에서 좀 다뤘었는데 저도 기술력을 보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만큼 로봇이 진짜 AI랑 결합되면서 빠르게 성장세를 좀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로봇주들이 좀 더 모멘텀을 받을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주에 대해서 아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상반기 때 감속기 그 그리퍼 등의 그
부품 쪽이거든요. 네. 부품 쪽에 8대 첨단 로봇 R&D 로드맵을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성형 로봇 쪽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은 부품주도 같이 좀 신경을 써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그러면은 이제 감속기 기업도 있고 뭐 그리퍼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슈를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번마다 가끔씩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기 인수선. 그렇죠. 네.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그 DS 부분에 대해서 좀 흑자를 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 흑자가 나면서 일부 좀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보여진다 하면은 그때는 M&A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더 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주총 때도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삼성에서 그 M&A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도 로봇과 관련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대기업들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작년부터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기 인수설이 결국은 LG전자 쪽이든 포스코든 같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련주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대기업들이 로봇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상장한 엔젤로보틱스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엔젤로보틱스도 LG전자가 한 2대 주주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고가 경신이 오전장이 아니고 12시 구간 지금 저희 방송하면서 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엔젤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이 좀 어떠실까요? 일단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이라서 결국은 이제 좀 주목이 되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쪽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긴 한데 일단 제 LG전자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하긴 하지만은 네. 일단 지금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 흐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공모를 받으셨던 분들은 사실 좀 더 한 번 더 상승했을 때는 좀 찰시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네네. 보고 있고요.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좀 체크를 다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동사의 공모가를 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데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공모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서부터 매수세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 입장으로 볼 때 또 재차 또 공모가로 하회를 한다면은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뭐 기존에 뭐 따따상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맞아요. 했지만은 네. 최근에 그 전반적인 증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따따상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일시적으로 좀 쉬어갔다가 잡는 것도 늦지는 않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의 경우에 좀 더 기간을 좀 길게 보시고요. 신규 접근을 하실 때는 일단은 지금 공모가 아래로 오면서 어느 정도 그 흐름들을 지지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상장 첫날이니까요. 변동성 좀 감안하시면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플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참 상장이 돼 있는데 저희가 어떤 쪽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투자해볼 만한 기업도 알려주세요. 먼저 그 이전에 앵커님께서 해성 TPC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하죠. 그런 경우는 좀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에 이제 뭐 감속기에 대해서도 좀 지정이 되고 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그 감속기에 대해서 얼마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네, 좀 다만 아쉽게 이 해성 TPC의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인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해성 TPC의 경우에는 좀 더 흐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부분 이제 로봇 대기업들과 로봇주의 경우에 대기업과 연관성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모멘텀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삼성 로봇주를 좀 살펴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렌시스라는 기업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이렌시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오늘장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2월 당시 때 이제 중간 때 조정을 받았던 거는 주요 주주분들이 좀 지분을 팔아서였던 거거든요. 네네.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시점이지 전체적으로 기업 정치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때를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LG전자의 대표적인 로봇주의 경우에는 결국은 로보티즈와 로보스타입니다. 근데 네. 로보스타와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큰 반응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자체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좀 유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LG전자에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 얘기가 나오면 그 타이밍을 노려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신 다음에 1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때 좀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게 지금 뭐 두산 로보티스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흐름들이 미비하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은 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히는 시기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찍혔을 때 그때 재차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드릴 때 뭐냐면 그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초반에 크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고목가 근처나 하회까지 온다면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다라는 네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로봇주들이 매출이나 수치적으로 많이 좀 보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상황들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LIG 넥스원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인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로봇주 플러스 방산으로서는 아직까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LIG 넥스원 자체도 또 우주와도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좀 높기는 하지만 적은 비중으로 한 5%까지는 그 매도 구간을 5%까지는 좀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뉴로메카의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일단 좀 체크만 해두시고요. 만약에 32,000원까지 조정이 온다 하면은 그때 접근을 해봐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종목들은 대기업과 커넥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함께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의 이슈들이 좀 많은 편이니까요. 이런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경제 이슈 또 로봇 쪽을 다뤄보는 시간이었고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님과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하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